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기쁜 소식만이 있어서 더욱더 기분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우크라이나에 드디어 F-16 전투기가 기증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국가는 어딜까요? 이 F-16 전투기 무려 30대를 준다라고 확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K2 전차 요즘 뭐 잘 나가죠. 그런데 그 K2 전차의 후속 K3 전차 스텔스 전차의 컨셉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 어떤 전차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하리마우 경전차를 무인기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하리마우는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공동 개발한 경전차예요. 여기에다가 무인기를 넣어서 같이 정찰 용도로 쓰겠다라는 건데 뭐 바람직한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말리, 큰 나라죠. 말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정부가 UN 평화유지군 말리에서 나가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배경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공동으로 개발한 하리마우 경전차에 정찰용 무인기를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통합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차에 정찰용 무인기를 탑재하는 것은 아직 선진국들도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업인데 인도네시아 참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입 20년이 채 되지 않은 C-130J 전량 퇴역을 예고했던 영국이 현지 시각으로 6월 14일 마지막 남은 C-130J 수송기 3대를 퇴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이 보유했던 기체는 모두 기체 상태가 아주 양호한 장동체 버전인 C-130J-30이었는데요. 해당 물량이 언제 중고 매물로 올라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인근까지 접근해 러시아를 상대로 한 무력 시위를 벌였던 미 해군 제러드 포드 항모 전단이 지중해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지중해 동부 해역에서 시리아 일대의 러시아군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할 예정인데요. 초음속 폭격기를 동원해 항모 격침 훈련까지 벌이며 반발했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 판매 거부를 통보받은 태국이 전력 보강을 위해 그리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3대의 그리펜을 도입할 예정인데 예산 부족으로 그리펜 NG 대신 중고 그리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강 등 이권 사업을 놓고 정부군과 반군, 러시아 바그너 그룹까지 휘말리며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빈국 말리가 돌연 UN 평화유지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바그너 그룹 병력이 상당수 유입되며 반군 소탕과 치안 유지에 자신이 생긴 모양인데 러시아 내전이 본격화되면 바그너 그룹이 철수하고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경전차입니다. 장갑차 차체와 흡사하게 보이는 차체에 105mm 포를 얹어놓은 하리마우. 그래서 튀르키예와 공동 개발한 건데 여기에 또 돈을 대어서 정찰용 무인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한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정말 우리도 빨리 그런 방향으로 전차든지 장갑차든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게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줘야 할 돈은 안 주고 군사 분야의 돈을 주지 않고, 즉 KF-21, KFX 개발에 돈 주기로 했죠. 지금 아마 늘어나서 1조 원 넘었을 겁니다. 그거 안 주고 이런 데다가 쓰고 있다라는 것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마지막 C-130J, 영국이. 참 희한하죠. 영국 돈도 별로 없는데 C-130J 수송기, 그 중에서도 장동체형 30 버전, 이걸 14대를 2000년대에 들어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수송기로 치면 20년도 채 안 썼으면 이건 새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퇴역합니다. 왜냐? A400M으로 수송기 전력을 통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 수송기 운영할 필요 있냐, 한 종류만 쓰자 해서 이 C-130J를 전부 퇴역한다는데, 문제는
C130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인 J,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동체형인 인기 좋은 거 많이 싣고 많이 타니까 30 버전인데 이게 아주 쌩쌩한 물량이 중고로 나올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 텐데 우리나라도 지금 육군 2사단 노도부대를 해체해서 공중 강습사단으로 다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수송기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수송기 뭐 몇 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CN235 이런 거 사실은 전투에 쓰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치고 뭐 근데 새 것도 도입하려면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거 중고 뭐 우리 수준의 중고 사면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상태 좋으면 사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공군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이렇게 지중해 지브랄터 해협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게 보니까 이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쪽을 보고 찍은 사진 같아요. 자, 야, 정말 뭐 지브랄터 해협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북해 지역에서 발트 입구에서 작전을 하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자극했죠. 그리고 견제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 나와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쪽 끝에 뭐가 있냐? 시리아가 있죠. 그 시리아에 지금 흑해함대 일부 전력들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시작되어서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 시리아에서 나와 있던 전진 배치되어 있던 흑해함대 일부 전력들이 전쟁에 지금 못 들어갔죠. 그 코앞에 가서 무력 시위를 하겠죠. 저는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그러면 이 제럴드 포드 전단이 유럽 북쪽 그리고 지중해 들어와서 무력 시위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중동으로 갈까? 지금 중동이 완전 난장판인데 원래 맹수는 자기 영역 표시를 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중동을 빼면 중동은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거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정말로 중동의 난장판 되고 있는 이 중동을 미국이 내팽개칠까? 저는 이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동지중해에 가서 러시아를 얼마나 자극하는가, 그것보다도 그 이후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중동으로 가느냐, 이게 저는 더 관심이 좀 쏠리는 입장입니다. 자, 태국이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한 자즈 39 그리펜 전투기 11대를 가지고 있죠. CD형입니다. 이거 11대를 가지고 중국하고 합동훈련해서 완전 압승을 거두기도 하고 뭐 이런 전과도 있는데, 그리고는 4억 달러의 예산으로 정말 뭐 탁도 없는 소리인데 미국의 F-35를 도입하려고 오퍼를 넣었다가 미국이 거절했죠. 니들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더 필요한데 어떡하지? 해서 스웨덴에게 이 그리펜 전투기 초기형, 그것도 NG 버전 말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운용이 달라지니까 초기형,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CD형 그거 중고 세대 좀 파세요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스웨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다음은요. 자, 말리인데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입니다. 이 적도 바로 북쪽에 있죠. 서아프리카. 과거에 거기를 이제 노예 해안으로 불렸는데 거기에 말리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있어요. 제국주의 시대 때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그 말리에 최근까지 프랑스군이 진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시한 유지해주고, 그런데 금광, 석유 이런 거 많으니까 부족들이 서로 나뉘어서 뭐 아비규환 싸우죠. 그걸 이제 프랑스군이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다가 프랑스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군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 러시아군이 뭐냐? 바그너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 보니까 프랑스가 대책 없이 빠져버리는데 그 빠진 공간을 바그너 그룹이 확 채워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UN PKO 차원에서 다시 독일군 들어가고 그리고 영국군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말리 정부가 바그너 그룹하고 찰떡궁합으로 찰싹 붙어버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UN 평화유지군, 독일군, 영국군 나가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바그너 그룹에게 그냥 금광 이권, 다이아몬드광 이권, 석유 이권 떼주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니들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여서 마음대로 못 해먹잖아, 빨리 나가, 이제 이런 거 같은데, 문제는 러시아 국내에서 7월 1일까지 용병회사들 국방부하고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계약 지금 바그너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보급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보급 안 해주면 무력이 사라지죠. 아마 바그너 그룹 해체 작업에 지금 러시아 국방부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말리는 그렇게
무장이 해제된 바그너 그룹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려면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죠. 빨리 생각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에 대한 서방 세계의 F-16 운용 교육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F-16 전투기 공여 계획을 공식 발표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최대 30대의 F-16 전투기를 공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톨레스 룬드 파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6월 1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파울센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방제 항공기가 필요하며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방 전투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며 덴마크가 보유한 F-16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울센 장관은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투기 연합을 이끌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에서 F-16 운용 교육이 시작됐다라며 덴마크 역시 스크루드 스크럽 공군기지에서 F-16 조종사 교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울센 장관은 덴마크가 현재 40세대의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물량 중 3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덴마크가 공여 계획을 밝힌 물량은 모두 F-16AM, BM 모델로 암람과 JDAM 운용이 가능한 현대화 개수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F-16 운용 교육은 4개월이면 충분하다라며 6월부터 훈련이 시작되면 올 가을께 전선 배치가 가능하다고 낙관했는데요. 덴마크 정부가 전투기 공여 계획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공군 마크를 단 F-16 전투기는 이르면 10월께 전선에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공여를 추진 중인 나라는 덴마크 외에도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이달 중 열리는 람슈타인 회의에서 구체적인 공여 숫자가 발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덴마크 공군의 F-16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된 그 지역의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다 그렇지만 다 이제 80년대 초반에 F-16을 공통적으로 도입했죠. AB형. 그런데 그걸 또 공통적으로 암람, 그래서 원거리 공중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JDAM 원거리 정밀 폭격할 수 있게끔 다 업그레이드를 마쳤어요. 그래서 덴마크 공군 마크 여기 있죠. 덴마크 공군의 F-16 전투기 암람 달려 있습니다. 암람 한 발, 두 발, 날개 한쪽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JDAM 달려 있네요. JDAM. JDAM 키트 딱 장착한 폭탄 달려 있죠. JDAM입니다. 그래서 암람 중거리 공중전, JDAM 장거리 정밀 유도 폭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F-16 전투기 40세대 가지고 있는데 F-35를 도입하니까 이제 이거 퇴역하죠. 또 퇴역했죠. 그걸 30대를 준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미국이 승인하면 준다는 건데 미국이 왜 승인해 주냐? 덴마크 건데 이제 만들기를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최종 사용권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 사항이니까 왜냐? 덴마크가 이거 내 마음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소련에게 줘버릴게 하고 줘버리면 안 되죠. 적국에게. 당시 이제 냉전 시대. 그러니까 이 무기는 최종 사용권자 그 결정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폴란드에 전차를 팔았고 자주포 팔았는데 야 이거 그냥 내 마음이야. 북한에게 줘버릴 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허락하면 준다. 라는 거고 4개월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데 저는 4개월 가지고 이 F-16 전투기를 충분히 몰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 왜냐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소련식 러시아식 전투기 공중전 또는 전술 이런 걸 그냥 DNA처럼 알아왔죠. 그런데 이제 서방제 최신 전투기를 받으면 이거 가지고 전투기만 조종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와 맞는 전술을 연마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미 공군 출신의 퇴역 장군은 그랬죠. 이 전술 교육이 없으면 이 F-16 전투기 줘도 그냥 성능 조금 좋은 미그 29에 불과하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죠. 맞아요. 그러면 4개월 만에 투입 못하냐? 저는 그래서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술 교육 다 하고 와.
나라 망하고 나서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미그 29도 잘 쓰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성능 좋은 미그 29면 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고 빨리 줘서 원거리 정밀 타격하고 하는 그런 이 전투기 빨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덴마크가 이제 전술 훈련을 시작하면 사실은 덴마크 이전에 저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될 때 교육에 들어갔다고 보고 저는 가을 초가을쯤에 F-16이 들어갈지는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대 로템이 K2 전차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차 K3의 컨셉 CG를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성되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구현할 예정이어서 향후 세계 전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 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현재 개발 중인 미래형 전차의 CG와 개념을 처음으로 공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가칭 K3 전차는 적극적인 레이더 스텔스 형상을 취해 적의 항공기나 지상 감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크게 줄였고, 신형 복합 장갑을 도입해 전반적인 방어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F-51 판터 전차에 도입해 주목을 받았던 차세대 전차포인 130mm 활강포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2016년 라인메탈이 유로사토리에서 처음 공개한 이 신형 활강포는 주포 구경을 불과 10mm 확대하는 것만으로 관통력을 기존 120mm 활강포 대비 50% 이상 높일 수 있어 차세대 나토 표준 전차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3 전차는 포탑 상부에 원격 조종식 기관총을 탑재하고 승무원들은 모두 캡슐형 승무원실에 탑승하는데요. 이들은 360도 전방향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진 센서를 이용해 안전한 포탑 안에서 주변을 살피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입니다. K3 전차는 차세대 전차답게 능동 방어 장치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탑어택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면 물론 소형 드론 운용 능력도 갖출 예정인데요. 이 모든 기능을 갖추고도 탑승 인원을 3명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자동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 현대 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이 전차는 향후 우리 군과 폴란드 정부 등의 추가 투자를 받아 2030년대 초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인데요.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 등 모든 면에서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K3 전차. 과연 미래 전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네, K3 전차입니다. 그동안 홍보되었던 전차, K3 전차하고 좀 다르죠. 좀 더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홍보됐던 게 어떤 거냐? 바로 이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야 이게 뭐 진짜 되겠냐? 라는 건데, 이 K3 전차 이 컨셉 이 모형은 누가 봐도 좀 비현실적이다. 왜? 포탑이 너무 작아요. 포탑 작은데 130mm 화강포를 넣으면 그 작은 포탑에 이 예비탄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좀 드론 운영하죠. 대전차 미사일 운영하죠. 다 어디다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조금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이 컨셉은 좀 맞아요. 그리고 이번 컨셉의 핵심은 뭐냐? 130mm 화강포죠. 이건 독일 라인메탈이 만든 130mm 화강포 개념도인데 130mm 51 구경장이에요. 이게 라인메탈 거. 그런데 이 51 구경장이다 보니까 포신 길이가 얼마냐? 6,630mm. 그러니까 6m 63cm죠. 6m 63cm인데 우리 지금 K2 전차 120mm 55 구경장이 얼마냐? 6,600mm. 그러니까 우리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보다 불과 3cm만 더 길어요. 3cm 요만큼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탄의 구경이 1cm 10mm 늘어났는데 장약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관통력이 기존보다 50% 이상 증강한다. 날탄 쐈을 때. 그래서 1000에서 1200mm 정도의 날탄 관통력을 가진다는 게 독일 측의 주장인데, 우리도 지금 현대 위아에서 독자적으로 130mm 활강포 개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 라인메탈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죠.
아니면 우리는 또 더 긴 장포신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차포를 장착한 이게 아마 앞으로 4세대 전차의 표준 컨셉 개념이 될 것 같은데 130mm 화강포가 그 130mm 화강포를 장착하고 이 승무원 캡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야, 이거 보니까 제가 이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전차 조종수들 뚜껑 열고 해치 열고 조종 못 하겠네라는 생각이 요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승무원 캡슐. 그래서 360도 all around view 화면을 보고 조종을 하는 거죠. 그냥 고개 내밀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연막탄 발사기가 기존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직 발사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 사이드에 양쪽으로 다 APS 요격탄 발사기, 그러니까 능동 방어 장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날아오면 격추시켜 버리는 거, 요격시켜 버리는 요격탄 발사기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은 뭐 이 K6 중기관총 이런 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하다가 저격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리모컨으로 차체 내에서 조종하는 RCWS 기관총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드론 탑재 공간 이런 게 있고, 이 뒤에 이제 탄약이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인데 독일이 만든다는 KF-51 판터는 승무원이 4명이에요. 기존 조종수, 전차장, 포수, 이제 자동 장전 장치니까 탄약수는 없고, 거기다가 드론 오퍼레이터 해서 4명이 하는데, 우리는 드론 오퍼레이터 포함해서 3명이 한다는 거예요. 조종수, 전차장, 포수. 드론은 누가 운영하죠? 전차장이 하나? 아무튼 그 드론까지도 엄청나게 자동화시키겠다, 뭐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드론 조종까지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할 수 있는 이 전차. 그래서 2030년대 초반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럼 뭐냐? K1 전차 대체하는 거죠. K1 전차 88 전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88 전차인데 실제로는 87년도부터 배치됐어요. 자, 그러면은 87년도부터 배치되니까 2030년대 초반이 되면 무려 43, 4년, 45년 이렇게 운영하게 되죠. K1 전차가. 지금도 K1 전차는 이제 사실은 이 87년도 배치된 그 전차들은 이제는 뭐 엄청나게 노후됐죠. 그러니까 K1 전차를 대체하는 K3 전차가 되고, 여기에 폴란드도 관심을 보였으니까 폴란드 자본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건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경쟁자는 현재는 라인메탈의 KF-51 판터 뿐인 것 같고, 미국이 에이브람스 X를 만드는데 거기는 뭐 아직도 120mm 44구 경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한다는 MGCS 이것도 안 돼서 망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10년 후의 전차 시장 그냥 싹쓸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희망, 가능성 같이 듭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